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은 31일 문재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주 전보다 4%포인트 내린 4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20, 30대 좌파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결과로 최근 달라진 현상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부정평가는 4%포인트 오른 50%였습니다. 앞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데 이어 이번에는 그 폭이 더 벌어졌습니다. 부정, 긍정 차이가 2주 전 1%포인트에서 이번 주에는 9%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에서 10월 조국 사태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8일에서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비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2위로 급부상한 것과 관련 충분히 극우 보수 입장에서는 이 정부에 맞서서 철저히 싸워주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향후의 검찰총장 이후의 극우 보수를 대표하는 대권 후보로 추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hir난했습니다. 강병원 의원 주장과 달리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한국당 지지층도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나 그보다는 중도층의 지지가 두터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병원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존재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가 나온 건 극좌들이 똘똘 뭉쳐 여론 몰표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민주당 인재 영입 조건이 거짓말 잘하는 수순일까요? 민주당에 입당한 전직 판사들과 관련해 정치 판사 논란에 이어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수진 전 판사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SBS 방송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수진 전 판사는 지난 27일 민주당 인재 영입 입당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무리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사평점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라며 자신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행정처가 인사불이익 대상 법관을 정리한 문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무리야기 법관 문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했던 검찰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문건을 확보했는데 이수진 전 판사의 이름은 없는 겁니다. 또 사법농단 내부 고발자로 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법원 내부 게시판 실명 글 대부분이 자신을 지지하는 글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이현진 판사는 법원 내 어디에 여러 판사가 지지한다고 글을 썼냐며 그런 글들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진 판사의 반박에 대해 이탄희 전 판사는 자네들은 그대로 말한 것뿐이라며 법원 내부 게시판을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고 아주 궁색한 해명을 했습니다. 정치 인재로 영입되면 그동안 거짓말 늘어놓은 건 유야무야 없던 일로 되어버리는 건가요? 세상 아주 편하게들 사십니다. 온라인 누리꾼들도 이수진, 이탄희에 대해 블랙리스트 판사라더니 사기친 거잖아. 입당하기 전부터 거짓말이냐. 이런 것들이 판사였다니라며 분노하고 상토했습니다. 좌파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 한치의 죄의식이나 부끄럼 없이 무감각할까요?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국이 지지모임 회원이 정경심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2017년 5월 남편 조국이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주식을 모두 백지 신탁해야 했던 정경심 교수. 하지만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차명 투자를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증권회사 직원의 계좌도 사용했는데 조국 지지모임 회원이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계좌를 빌려준 사실을 부인하던 이 직원. 하지만 이집트에서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자 실거래자가 정경심 교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집트에 있었던 사실이 출입국 기록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고는 정경심을 보호하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검찰이 31일 정경심 교수 2차 공판에서 공개한 증거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미용실 직원 등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내역 등도 제시됐습니다. 과거 주식 투자로 재산을 크게 늘린 적 있는 정경심 교수가 주식 투자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했다고 검찰은 법정에서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이 추미애를 내세워 직제 개편이라는 꼼수를 사용해 정권을 수사하던 검사 라인을 대폭 교체하는 인사단행을 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청와대 실세를 비롯하여 무려 13명을 기소해버렸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 의지가 꺾이지 않자 문재인은 우한폐렴 난리통에도 오직 공수처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하기사 측근들 전부 기소되어 살려면 공수처라는 치트키뿐일 겁니다. 문재인은 31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했습니다. 문재인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에서 문재인에게 보고를 마친 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재인은 국민을 위해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권력기관 간 경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 반응을 살펴보면 마이어는 본인은 왜 스스로 묻고 치시는지 에라고 했고 키는 혼자만의 망상. 일반 서민이 검찰개혁 공수처랑 뭔 상관인가? 자꾸 국민의 뜻이란 단어 남용하지 마라 했으며 메이트는 당신이 믿는 도끼라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이었는데 이제 그 도끼가 널 찍으려고 하니 겁나지? 제대로 지켜봐라 등 거의 대부분 부정적 댓글 일색입니다. 청와대의 비리를 외부로 알리지 말라 이건가요? 청와대 측근들이 기소된 가운데 이제는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위를 막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상 비슷한 기능을 하는 특별감찰관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가 발족하는 7월 이전에 특별감찰관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4월 총선 직후 특별감찰관법을 폐지하는 입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앉힌 공수처장이 어떻게 대통령과 친인척을 겨냥할 수 있겠느냐며 결과적으로 측근 비리는 민정수석실이 셀프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특별감찰관이 제2의 윤석열이 돼 정권을 겨냥할까 봐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새로 생기면 이 같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더 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위 감시 기능에 법적 한계가 있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하기 때문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같이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의 측근은 감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 5촌 이상 인척과 측근 등도 관리 사각지대에 남습니다. 또 특별감찰관은 감찰기구이기 때문에 비위 행위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은 공기업 수의 계약 등을 알선, 중개하거나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경우 공금 횡령 및 금품 수수 등을 감찰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찰을 해서 경미한 사안이면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넘어서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으로 넘깁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기구이므로 명백히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나서게 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사실상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임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야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이 애초부터 공수처법을 핑계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라며 공수처는 친정권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과 그 친인척, 측근들을 감시할 기관이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수처는 청와대를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사건은 밝혀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함양수사,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한 가운데 일부 검찰 수사팀이 교체된 상황에서 직무 대리 발령 등을 통해 향후 공소 유지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점, 기소된 인사들이 친문 핵심 인사들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무죄 판결 등의 후폭풍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해당 의혹으로 청와대 비서관 출신 등 고위 인사 13명을 한꺼번에 기소한 만큼 재판에 회부된 인원이 많은 데다가 사안의 중요도와 복잡함 등을 고려해 수사 검사를 그대로 공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당 수사팀은 지난 23일 검찰 인사에서 크게 인원이 바뀌지 않아 공소 유지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공수사 2부 수사팀은 중간급 검사 1명만 법무부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타청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검찰은 직무 대리 발령을 통해 재판을 직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건을 지휘해온 신봉수 2차장 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전임됐습니다. 검찰은 법무부의 개입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미애도 여러 단체로부터 수사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현재 사정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또 현재 군복무 중인 아들 문제로 고발까지 당하는 일까지 겹쳐서 당분간 추미애의 법무부가 검찰을 압박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걸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부대 휴가 미복귀를 두고 외압을 넣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는 이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 중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대검찰청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무집행방 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의 탈죄의 방조범,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한 네티즌은 그게 외압이야. 휴가 연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군대에 있기는 하냐? 천재지변도 아니고 수술하러 갈 거면 부대 복귀 후 부대장과 면담 후 다시 휴가 진행 이런 순서라는 게 있다고 이 아줌마야. 너 편이 다 봐주는 게 적폐고 외압이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